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호텔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아침소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던 호텔, 모텔 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 때 제 경험이 가장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 정답은 아니다 라고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건물마다 다 가격이 다르고 인테리어비도 다 다르고 그래서 투자비도 다 다르고 대출이 얼마 나올지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치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 돈이 없잖아요. 자, 최대한 대출을 땡길 수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8억을 대출을 우리가 받았고 10억짜리를 사면은 8억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2억만 있어도 이제 이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억짜리이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굉장히 비싸겠죠. 법무사 비용 같은 짜잘짜잘한 돈도 있지만 큰 돈만 먼저 따지면은 취등록세가 4.6%인 4,600만 원.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0.9%니까 900만 원. 그러면 합계 금액은 10억 5,500만 원이 됩니다. 8억 대출을 받는다고 쳤을 때 2억 5,500만 원을 지불하면 우리는 이제 낡은 모텔을 하나 갖게 되는 거죠. 2억 5,500만 원이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모텔, 장사가 안 되는 모텔을 손에 넣었을 뿐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올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비는 그럼 과연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이건 지금 30객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30객실 기준에 20억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최소 비용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어쨌든 저는 최소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철거는 객실당 100만원, 3,000만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방수는 뭐냐, 이제 옥상 방수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옥상 방수뿐만 아니라 화장실 방수를 다 해야 돼요. 화장실 방수 안 하면은 나중에 위에 5층에서 물을 쓰면은 4층 화장실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또 머리 아파져요. 방수 작업 해야 되는데 그게 대략 5천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비는 뭐냐, 이제 배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보일러 배관, 그리고 온수 배관, 그리고 오수 배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이 정도 되는 연식의 건물이라면 갈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또 한 3천만 원.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이제 목공이죠. 목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워낙 폭이 커요. 이렇게 아치형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빼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목수를 어떤 분을 쓰냐에 따라서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지만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게 잡아도. 그리고 이제 전기, 목공 전에 사실 전기가 들어가지만 어쨌든 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콘센트를 빼고 해야 되는데 또 한 3, 4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타일, 이제 화장실에 타일이 들어가잖아요. 로비에도 타일이 들어가고 이 타일이 2,500만 원 정도. 데코 타일 또는 카페트. 데코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객실 바닥에 들어가는 거고, 카페트 같은 경우는 복도에 들어가는데 카페트를 객실에 쓰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게 30객실 기준에는 대략 2천만 원 정도 나가더라 입니다. 그리고 도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배는 좀 많이 쓰진 않아서 1,500만 원 정도 나갔고, 도배를 많이 안 썼다는 소리는 뭐냐? 페인트, 도장이 많이 들어갔다. 저희 같은 경우는 페인트 도장이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샤시, 비가 많이 오면은 새는 것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샤시는 반드시 교체해 주는 게 좋은데 이게 적게 잡아도 객실당 100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되겠냐 싶지만은 변기 하나에 20만 원, 욕조 하나에 20만 원, 수전이라던가 세면대 이런 거에 돈 들어가고, 거울 사는데도 하나당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객실당 100만 원이 그냥 우습게 들어가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3천만 원. 자, 이제 가구를 넣어야겠죠?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객실당 한 200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이제 침대 프레임, 매트릭스, 그리고 책상, 의자, 테이블
등등이 있는데 그게 객실당 200만 원씩 해서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에어컨. 이 에어컨도 정말 비싸요. 그래서 싸게 하려면은 냉방만 되는 뭐 캐리어 에어컨, 도시바 이쪽을 쓰면 되고, 조금 더 이제 비싼 거는 이제 삼성이나 LG 냉난방이 같이 된 에어컨을 쓰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혹시 몰라서 냉난방 에어컨을 넣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난방은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에어컨 자체에서 난방, 즉 히터죠. 히터가 나오면은 한국인들한테는 이게 너무 건조해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난방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보일러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냉방 에어컨만 넣으시면 되고, 가급적 이제 천장형 에어컨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벽걸이 에어컨을 했을 때, 벽걸이 에어컨을 하고 이제 천장형 에어컨을 몇 개 섞었을 때, 이랬을 때 3,4천만 원이 나와요. 사실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 외관을 저는 가장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페인트 칠만 하는데 대략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사인, 소방, 필름 이것도 소소하게 들어가는데 각각 500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구류를 사야 돼요. 이제 이불은 덮고 자야 되잖아요. 베개도 베고 자야 되고, 이런 침구류를 사야 되는데, 침구류는 보통 4배수에서 6배수까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대를 싸는 침대 시트가 있잖아요. 침대 시트를 쓰면은 이거를 이제 세탁소에 맡겨야 되고, 새로운 새 시트를 이제 덮어야 되는데, 객실당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탁을 보내야 되고, 또 하나 씌워야 되고. 그럼 2개만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세탁을 보내도 며칠 후에 오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4배수 정도는 있어야 돼요. 대시를 많이 돌리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6배수. 그러니까 객실 하나당 시트가 6장이 필요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대시를 많이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4배수만 준비를 했고, 그게 들어가는 돈이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잘자잘하게 객실에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요. 뭐 드라이기도 사야 되고, 커피포트도 사야 되고, 커피 머신도 사야 되고, 뭐 이것저것 자잘자잘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는데, 그게 대략 2,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좀 키텍, 모텔, 호텔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지만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키텍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키텍이 뭐냐면, 객실 키를 꼽으면 프론트에서 객실 키가 꼽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빼면은 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문을 열고 고객이 나오면 그 사실도 알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는 키텍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이제 저희가 뭐 30객실이든 50객실이든 그 이상이든 관리하기가 용이하죠. 컴퓨터 하나에서 이 고객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청소가 진행이 돼야 될 방은 청소 진행해야 된다고 청소 직원에게 쉽게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텍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30객실 해보니까는 이게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키텍 같은 경우에는 이 인수한 모텔이 키텍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뭐 새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새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30객실에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잡비. 기타 잡비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자잘자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빼버릴 수는 없는 그런 기타 잡비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1억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무슨 기타 잡비를 1억이나 들어가냐 라고 하지만, 실제 공사해 보시면은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 그래서 이걸 제가 쭉 다 더해보면은 6억 5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합계 금액이 17억 500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냥 계산상 편하게 500만 원은 없다고 치고 17억이라고 계산할게요. 17억에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이 중에 8억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9억만 있으면 모텔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 입니다. 9억이란 돈이 참 크죠. 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9억을 들여서 내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다시 감정을 받은 다음에 대출을 더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자금을 대출해주는 곳은 요새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 돈을 긁어와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그러면 다시 감정을 의뢰해서 이 대출금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나 지인이나 혹은 내 아파트 담보대출 잡아가지고 이 돈을 먼저 마련을 한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은 이제 다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뭐 개인 사채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한테 빌린 돈일 수도 있고 그 돈을 갚아버리는 거죠. 9억이라는 현금이 있으면 모텔 호텔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 돈이면 왜 모텔 호텔을 하냐? 차라리 뭘 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차라리 뭘 하겠다 이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9억으로. 전 당연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저것 또 자료조사 차원에서 알아봤는데, 캠핑장 있잖아요. 캠핑장 그냥 시골에 있는 넓은 땅, 싼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화장실 설치하고 뭐 팥에서 깔아서 그냥 텐트 칠 수 있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캠핑장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20개 사이트, 그러니까 20개의 텐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20개 사이트 캠핑장을 만드는데 4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땅값을 제외하고. 그럼 땅값을 포함하면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펜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숙박업 하면 캠핑장, 펜션, 풀빌라, 그 다음에 모텔, 호텔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럼 캠핑장은 5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 펜션도 5억 정도가 들어가다가, 정말 이것도 최소 금액으로 잡았을 때, 그럼 풀빌라는 한 동당 4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5동 정도 하면은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텔, 호텔 17억이 들어가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캠핑장 펜션 해야겠다 싶잖아요. 풀빌라는 너무 안 될 것 같고, 모텔, 호텔도 너무 안 될 것 같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상 투자 금액은 모텔, 호텔과 캠핑장, 펜션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담양에 하나가 있고 광주에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담양에 같은 경우에 6.5억에 샀어요. 6.5억에 샀으면 이게 얼마나 허접대기 같았겠어요. 이게 엄청 낡았던 거고, 엘리베이터마저도 다시 했어야 돼요. 제가 이 건물 샀을 때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어떤 엘리베이터였냐면 담양 최초의 엘리베이터였대요. 그만큼 오래된 건물이었던 거죠.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고, 여기에 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총 13.5억이 들어간 거고, 대출을 얼마를 최종적으로 일으켰느냐? 1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제 현금은 2.5억만 들어간 거죠. 자, 2.5억 가지고 캠핑장이나 펜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왜냐면 캠핑장, 펜션, 풀빌라는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왜? 얘들은 상업지역이 아니니까. 그래도 모텔, 호텔은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다는 거죠, 은행이 판단했을 때. 그런데 여기는 시골이잖아요, 대부분. 은행이 봤을 때도 여기는 리스크가 좀 있죠. 자, 광주 같은 경우 한번 봐볼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0.5억에 샀고 여기에 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13.5억이 들어갔죠. 뭐 공교롭게 비슷하네요. 여기에 궁극적으로 대출이 얼마가 나왔냐? 9억. 여기도 4.5억만 제 돈이 들어간 거죠. 캠핑장, 펜션, 풀빌라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건물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호텔과 이 호텔을 며칠 전에 감정을 내봤어요. 감정을 했더니 얘가 얼마가 나왔냐? 17억. 얘는 얼마가 나왔냐? 20억. 얘는 이렇게 걸리는데 6년 정도가 걸렸고 4년이 걸렸어요. 4년 만에 6억 5천짜리가 17억이 된 거고, 10.5억짜리가 물론 투자금이 이렇게 들어갔지만 20억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해도 감정가가 많이 올랐죠. 그럼 이거 판매가는 어떻게 될 거냐? 판매가는 만약에 제가 판다고 하면은 보통은 감정가의 10%, 20% 그 이상을 받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더 차이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감정가로만 받아도 지금 팔아도 이득이다 라는 거죠. 한참 이득이다. 그런데 캠핑장, 펜션, 풀빌라가 이렇게 감정가가 오를 수 있을까? 여기는 그래도 담양 읍내에 있고 여기는 광주 시내에 있어요. 집가가 많이 올랐어요.
공시지가 자체가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텔 하시는 분, 이미 잘 아시는 분 중에 7억 투자하는 짓은 미친 짓이다. 리모델링 해봤자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회수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 장사가 잘 돼서 빨리 회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회수가 되고 있는 와중에 집값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시골에다 내가 이걸 차렸으면은 똑같은 돈을 들였어도 집가 상승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는데 플러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텔은 어쨌든 상업지역에 있고 용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감정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동안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돈을 벌고 있으면은 이제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동안 돈도 벌었는데 건물 가치까지 올랐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성립하려면 첫 번째로는 싸게 사야 돼요. 그럼 싼 거를 어떻게 살 거냐, 도대체 싼 것은 무엇이냐,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